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제목이 마음이 힘들면 몸을 살짝 움직입니다. 허휴정 지음 생각 속의 집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네, 공감 가는 좋은 글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몸짓이 그 사람이다. 감정과 움직임. 다케다 선생님의 몸짓에는 부드러움이 깃들어 있다. 영화 일일 시호일은 다도를 배우는 소녀의 성장 이야기이다. 다기를 왜 그렇게 놓아야 하는지, 왜 그런 자세와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일단 하다 보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다케다 선생님은 말한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다도가 누군가를 정성껏 대접하는 몸짓을 배우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몸짓을 배우는 것은 곧 마음을 가다듬는 것으로 이어진다. 몸짓이 부드러운 다케다 선생님은 늘 누군가를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위로한다. 말보다는 몸짓이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줄 때가 있다. 사람들과 마주할 때에는 늘 친절한 미소를 지어 보이지만 누군가가 보지 않을 때에는 책상 위에 머그컵이나 책 같은 소지품을 신경질적으로 탁탁 내려놓는 손매가 거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친절한 얼굴 뒤에 분노를 숨겨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가끔은 구두 굽소리에도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떠한가 생각해 보곤 한다. 환자들을 만나러 병실을 돌아다니다 보면 다른 과의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또각또각 신발 굽소리가 저 멀리서도 들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쉬고 있는 환자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살금살금 조용히 첫눈을 밟듯 조심스럽게 걸어오시는 분도 있다. 또각또각 걸어오시는 선생님들은 대개 진료실에서도 환자에게 이야기할 틈을 주지 않은 채 환자가 진료실을 나설 때까지 자기의 할 말만 하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스스로는 유능한 의사라 느낄 수도 있겠지만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교만해 보일 수가 없다. 반면에 조심스레 병실을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사려 깊은 태도로 환자들이 불편한 것에 세심하게 귀 기울여 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곤 한다. 전공의 시절에 교육 분석이라는 것을 잠시 받았던 적이 있다. 교육 분석은 정신건강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는 수련이나 수련생들이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자신의 문제에 대해 상담과 분석을 받는 일이다. 당시 나는 거의 1년여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정신분석을 전공한 개원이 선생님에게 내 문제를 이야기하러 갔다. 사실 무슨 이야기를 했었는지, 그 선생님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었는지는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대체로 나는 긴장된 상태였던 듯하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검증을 받는 것처럼 내 이야기를 했고 선생님은 대부분 잠자코 듣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선생님의 진료실에 들어와서 자리에 막 앉았을 때였다. 문을 등 뒤로 하고 의자에 급히 앉느라 나는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내 뒤편에 진료실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발견한 선생님은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잠시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상담의 시작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옆으로 조심조심 걸어가시더니 진료실 문을 슬며시 닫고 들어오셨다. 돌이켜보면 선생님의 그 행동에는 다른 여러 옵션이 있었다.
진료실 문은 선생님보다는 내가 앉은 자리가 훨씬 가까우니 선생님은 그 자리에 앉은 채로 나에게 문을 닫고 오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혹은 자리에 일어나서 나를 쳐다보지 않고 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 탁 하고 닫고 올 수도 있었다. 어느 옵션이었던 간에 나는 문을 제대로 닫고 들어오지 못한 내 행동에 대해 잠시 무안해했을 것이다. 그날의 일은 아직도 내 머릿속에 남아 진료실에서도 미처 문을 닫고 들어오지 않는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떠오르곤 한다. 그날 그 장면 속 선생님의 움직임은 나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으로 각인되었다.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느낌은 이 선생님에게는 내 속마음을 말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몇 년째 우수 친절 직원으로 선정된 주차 안내 요원이 있었다. 그분은 병원 내에 있는 작은 횡단보도에 서서 수신호로 차를 세우고 사람들이 길을 안전하게 건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셨다. 의료진이 아닌 그분이 매번 친절 직원으로 뽑히는 이유가 항상 궁금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의 친절이 나에게도 생생하게 전해졌다. 내가 만삭인 채로 조심스레 길을 건너고 있는데 그분이 뜨거운 햇볕 아래 안내를 하고 있었다. 선생님, 조심히 건너세요.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내 걸음에 보조를 맞추어 그분은 횡단보도 이편에서 저편으로 나와 함께 경쾌하게 걸어가며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횡단보도를 건넌 뒤 돌아와서 그분이 안내하는 몸짓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휠체어를 타신 분, 목발이나 지팡이를 짚으신 분 등 거동이 어려운 분들이 나타나면 어김없이 횡단보도 이편에서 저편으로 보행자들의 속도에 보조를 맞추어 걸으며 안내하고 있었다. 경쾌하게 걷다가 보행자들이 무사히 건너는 것을 확인하면 횡단보도 가운데로 다시 와서 차를 안내했다. 하루에도 여러 번을 횡단보도 이쪽 저쪽을 오가는 그분의 움직임이 그렇게 우아해 보일 수가 없었다. 아마도 그분의 친절함은 저 경쾌한 몸짓에서 나왔을 것이다. 문득 어린 시절 다도를 좋아하셨던 아버지의 몸짓이 떠오른다. 아버지가 화났을 때 식탁에서 수저를 탁탁 놓았던 소리, 밥그릇을 탁 놓았던 소리를 기억한다. 어머니와 싸우신 날 식탁에서 아버지의 손이 만들어내던 소리는 순간순간 어린 내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곤 했다. 그렇게 냉랭하게 분위기가 얼어붙은 날에도 우리 가족은 저녁이면 다 같이 모여 말없이 차를 마셨다. 다도를 배우신 아버지의 손길은 그 순간만큼은 잠시 고요하고 부드러웠다. 봄날 찻잔에 은은한 향을 풍기는 매화꽃이 얹힌 걸 보면서 아버지의 속상한 마음은 스르르 녹았던 걸까? 찻잔에 찬물이 떨어지는 소리, 떨어지면서 그려내는 물 그림자의 모양, 그리고 코끝을 감싸던 차향의 감각이 나를 평온하게 감싸준다. 나도 다도를 배워보고 싶다. 화가 나거나 마음이 심란할 때 그 흩어진 감정을 차를 따르는 몸짓 속에서 맑게 정돈해보고 싶다. 네, 여기까지 읽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읽어드린 거 들으시면서 공감도 되고 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정말 제목대로 몸짓이 그 사람이다. 예, 몸짓만 봐도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고 우아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몸짓에서 어떤 괴팍함이나 불친절, 친절, 다정함, 사나움 등등 많은 걸 느끼게 되죠. 오늘 모든 청취자들이 몸짓이 아름다운
친절한 분들 많이 만나서 행복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책 소개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